유압장치는 기본적으로 동력을 발생시키는 동력원인 탱크, 펌프, 전동기와 액추에이터의 운동을 제어하는 제어부인 압력 제어 밸브, 방향 제어 밸브, 유량 제어 밸브, 그리고 유압 실린더나 유압 모터 등의 액추에이터와 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압장치에는 압력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유압 펌프가 사용되고 오일을 탱크로 귀환시켜 재사용합니다. 그렇다 보니 유압장치의 구성 요소 중 유압 작동유는 유압장치의 성능과 수명에 크게 영향을 주는데요. 유압장치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불순물이 없는 청정하고 물리적 성질이 우수한 오일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압장치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유체 동력을 기계적 동력으로 바꾸는 유압 모터와 유압 실린더, 오일의 유동량을 제어하고 액추에이터 속도를 제어하는 유량 제어 밸브, 그리고 체크 밸브와 회로 내의 유체의 흐름 방향을 조절하여 작동 방향을 바꾸는 방향 제어 밸브, 회로 내의 압력 상승을 제한하여 설정된 압력 오일을 공급하는 압력 제어 밸브와 유압 펌프, 필터, 그리고 유압 작동률을 저장하고 열의 분산 및 유압 부품의 설치 공간을 제공하는 오일 탱크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유압 기호를 사용하여 유압 시퀀스 회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당연한 얘기이긴 한데요. 유압장치에서 사용되는 작동유로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정확한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네,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어도 정확한 이유를 모르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만약 작동유로 물을 사용하게 되면 부식이 되거나 결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도가 낮기 때문에 누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물, 원유, 수용성유, 동식물성유 등도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같은 기름이어도 작동유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압장치를 유용하게 운전시키려면 적합한 작동유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동유로는 매우 질이 좋은 윤활유, 특히 유압기기용으로 제작한 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만약 이 같은 기름을 얻을 수 없다면 지정된 성질의 터빈유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간혹 베어링유나 기계유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기름들은 유압 장치용으로서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효율을 저하시킨다든지 기계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능이 좋은 작동유의 조건으로는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하는 건가요? 네, 유압장치에 있어서 우수한 성능의 작동유를 얻기 위해서 두 가지 측면의 성질을 검토해야 하는데요. 우선 물리적 성질에는 비중, 점도, 압축성, 인하점, 연소점, 잔유탄소, 색, 유동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용적 성질로서는 점도의 온도, 의존성, 산화 안정성, 함유화성, 녹 및 방식성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전기 설비나 전기 제어를 위해서는 배선도가 필요한데요. 이 배선도는 정해진 지침에 따라 전기 기호를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또한 기계 도면은 규격과 기호에 따라 작성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유압 회로에도 기호가 있으며 나타내는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유압 회로도는 기계 도면과는 달리 부품의 치수나 설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기기들을 어떻게 상호 연결시켜 기능을 얻어내느냐를 나타내기 위하여 작성합니다. 만일 유압기기의 용량이나 치수가 필요로 할 때는 기호 옆이나 별도 보기란에 병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기기류는 배관에 의해 연결되어 압력유, 즉 작동유는 밸브류의 조작에 의해 적시 정량이 보내져서 액추에이터를 작동시키는 것이지만 이 전부의 연결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유압 회로도입니다. 유압 회로도에는 유압 기기류나 밸브류의 단면으로 전체의 연결 상태를 나타내는 단면 회로도와 전체의 외관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그림식 회로도 등이 있는데요. 작동유의 흐름이 잘 판단되거나 전체를 파악하는 데에 편리한 경우도 있지만 어느 것이나 도면을 작성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각종 기기에 일정한 기호를 결정해두고 그것의 배관을 나타내는 선으로 연결한 기호 회로도가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기호 회로도는 유압기기의 제어와 기능을 기호로 간단히 표시할 수 있으며 배관이나 회로, 동해석 등에 사용될 수 있어 설계, 제작, 판매 등에 편리합니다. 이런 기호에 의한 회로도는 간단하고 편리하기 때문에 그림식 회로도나 단면 회로도에 비해 작성도 쉽고 회로도 작성 상황에 대한 이해도 단순 명쾌하게 잘 알 수 있습니다. 기호 회로도는 선, 문자 및 이들과 동일 목적을 나타내는 약어나 기기의 데이터, 즉 설정해야 할 압력이나 유량에 대한 주의사항, 포트의 명칭, 제어 요소 등을 옆에 기입 표시하는데요. 기호 회로도를 그릴 때의 규칙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기호는 접속 흐름의 통로 및 구성 부품의 기능을 표시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유로 상태는 중간의 과도기적 상태는 표시하지 않고 또 구조나 압력, 유량의 크기나 구성 부품의 설정치 등도 표시하지 않습니다. 둘째, 기호는 포트의 위치, 스풀의 이동 방향, 작동기구의 제어 요소 위치도 표시하지 않습니다. 셋째, 선의 굵기로 기호의 의미를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 넷째, 기호의 크기는 임의적이라도 무방합니다. 강조한다든가 명확히 하기 위해서 기호의 크기를 변경시켜도 무방합니다. 다섯째, 기호 윤곽의 외측에서 관로가 교차하는 경우에만 반원 기호를 사용합니다. 여섯째, 복잡한 윤곽 기호는 그 기호 속에서 그때의 제어 상태에 가장 가까운 기호로 흐름의 상황을 표시합니다. 일곱째, 회로도의 모든 기호는 회로 조작의 위치 변화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며 구성 부품이 정상 또는 중립 상태로 되어 있는 경우를 기입합니다. 여덟째, 화살표는 태의 속에 넣어 흐름의 방향을 표시하고 양단에 화살표가 붙어 있는 것은 그 흐름의 방향이 정역으로 되는 것을 표시합니다. 아홉째, 구성 요소를 둘러싼 태의 밖에서 유로가 기본 기호에 접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포트가 외부로 나와 있는 것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성 요소가 둘러싸여 있는 곳에서 구성 요소를 둘러싼 기호와 유로 기호의 교차점은 외부로 나와 있는 포트를 표시합니다. 유압 회로는 크게 구분하면 압력 제어 회로, 속도 제어 회로, 방향 제어 회로로 구성되는데요. 하지만 유압 모터와 실린더를 별도의 것으로 생각하면 유압 모터 회로도 고려하여 4가지가 됩니다. 압력 제어란 펌프에서 보내어온 작동유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거나 감압하거나 무부하로 하거나 증압하는 것입니다. 또한 압력을 이용해서 액추에이터를 순차 동작시키거나 부하와 평행시키는 것도 압력 제어에 의해 가능합니다. 속도 제어란 액추에이터의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하는 것이지만 유량의 제어에 의해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유압 회로가 속도 제어 회로이지만 부하의 종류나 속도의 정밀도 등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회로가 있습니다. 방향 제어라는 것은 전진 또는 후진시키거나 임의의 위치에 정지시켜 로크하는 것이지만 전진, 후진은 어느 회로에도 반드시 순서대로 돌아가는 동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압 실린더 속도 제어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미터 아웃 방식으로 결선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게이지와 그다음에 압력 릴리프 밸브, 그다음에 포트웨이 트위치 밸브, 매뉴얼 밸브입니다. 압력 게이지, 그다음에 일방향 유량 제어 밸브, 그다음에 압력 게이지, 그다음에 복동 실린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스위치는 유압 파워팩 스위치입니다. 전원을 공급할 때. 그래서 이 스위치를 통해서 모터를 가동하여 펌프를 통해서 유압유가 공급되게 됩니다. 먼저 이 포트는 메인 장비와 연결되어 있는 파워팩의 포트입니다.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지금 메인에서는 60바의 압력을 가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파워팩에서의 압력은 60바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무조건 유압 시스템에선 릴리프 밸브를 설치해서 압력을 조절해야 되지만 안전을 위해서 파워팩에도 한 개의 압력 릴리프 밸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릴리프 밸브는 60바에 세팅되어 있습니다. 메가파스칼을 단위해서는 6메가파스칼입니다. 자, 그러면 이 파워 게이지에서 유압 호스를 연결하고 압력 릴리프 밸브에 P의 파워를 공급합니다. 물론 여기에 4포트는 다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뽑아서 연결해도 상관없습니다. 압력 릴리프 밸브에 병렬로 뚫려 있는 P포트가 있습니다. 어떤 압력 릴리프 밸브는 P포트가 하나만 있기 때문에 T자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분배기를 통해서 공급해 줍니다. 참고로 T자는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자에 껴서 병렬로 연결하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렬로 되어 있는 P자가 투포트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는 T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P포트를 이용하겠습니다. 그러면 호스를 P포트의 압력 릴리프의 P포트에 연결해서 병렬로 P로 연결합니다. 물론 이 포트를 연결하지 않고 이쪽에서 연결해서 병렬로 뚫려 있는 파워에서 P로 가도 무관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편의상 P포트에 가까운 P포트에 연결을 해서 이렇게 P포트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P포트가 다 연결되는데 사실은 제일 먼저 연결되는 것은 유압에서 배관에서는 사실은 P포트보다는 드레인 포트를 제일 먼저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배관을 연결하실 때 우선적으로 이 T포트부터 먼저 연결을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액추관이라고 합니다. 이 탱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량을 확인할 수 있으면서 탱크랑 연결되어 있어서 드레인 포트 연결을 합니다. 눈으로 드레인되는 유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포트 연결되어 있고 방향제어 밸브에 T포트를 연결했다면 이제는 압력 릴리프 밸브 T포트도 이렇게 연결합니다. 물론 만약에 이런 게이지가 이런 게 없다면 장치가 없다면 그냥 탱크의 T라인에 드레인 포트에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H관이 없는 그런 장비도 있습니다. 그럼 바로 탱크의 드레인 포트 T포트에 바로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찬가지로 T포트도 부족하다면 이렇게 T자를 사용하셔서 병렬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파워와 드레인 T포트 연결이 다 끝났다면 이제 밸브들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압력 릴리프 밸브에서 게이지가 이제 동작되는 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T포트가 됐다면 이제 메인에서 60바 됐던 거를 이 릴리프 밸브가 이것들을 압력을 제어하게 됩니다. 자, 압력 릴리프 밸브를 조절하면 이렇게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메인에서는 60바를 보내준다 하더라도 이 압력 릴리프 밸브에서 압력을 드레인으로 전부 다 탱크로 회귀시켜 주기 때문에 이 릴리프 밸브가 이 압력을 주관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우리는 30바에 맞춰 놓고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압력을 전부 다 열어 놓겠습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방향제어 밸브, 포포트 트위치 방향제어 밸브 A 포트는 항상 실린더의 뒤쪽으로 갑니다. 실린더가 후진된 상태를 초기 위치라고 하면 A 포트는 항상 실린더의 뒤쪽에 연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A 포트에 호스를 연결하고 게이지를 통해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이지를 통해서 이쪽 압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기름이 많이 묻었으면 기름을 제거해주는 티슈를 통해서 안전상 기름을 가급적이면 닦아주시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안전에 도움이 됩니다. 항상 커플러는 안전상 잘 체결되는지 확인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우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실린더의 뒤쪽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체결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을 해줍니다. 이러면 A포트 연결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실린더 B포트를 연결해 줄 차례입니다. B포트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B포트가 잘 안 들어갈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경우에는 항상 밸브를 움직이면서 하면 원활히 들어갑니다. 막혀있는 관로를 숨통을 터주기 때문입니다. 항상 밸브를 왔다 갔다 이렇게. 이것이 팁입니다. 자, B포트도 마찬가지로 B포트에서는 이 B포트를 통해서 일방향 유량 제어 밸브입니다. 자, 일방향 유량 제어 밸브는 양방향 유량 제어 밸브에다가 체크 밸브를 가미시켜서 일방향으로만 유량이 조절될 수 있도록 만든 밸브입니다. 자, 일방향 유량 제어 밸브는 지금 미터 아웃 방식으로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미터 아웃 방식은 배기되는 양을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자, 들어갈 때는 100% 들어가지만 나올 때의 유량을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그걸 미터 아웃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B포트로 들어가서 A포트로 나와서 실린더에 B포트로 들어가지만 게이지 압력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게이지를 통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압 호스를 이렇게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안전상 모든 호스들이 안전하게 체결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실수로 P와 T가 바뀌었는지도 다시 한번 확인을 정확히 합니다. 자, 드레인 정확히 드레인. 고압하고 다르게 유압은 드레인 된다고 합니다. 드레인. 공기는 배기 중으로 배출되면 되지만 유압은 회기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서 드레인이라고 합니다. 자, 체결 상태를 다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파워를 통해서 가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 제어 밸브로 전진과 후진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모든 밸브는 오픈을 시켜줍니다. 릴리프 밸브도 가급적이면 다 오픈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압력을 가하면 지금 릴리프 밸브에서 거의 10바 정도 이 관에 걸리는 기본적인 압력이라고 이 제로바까지 떨어질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관에 걸리는 기본적인 배압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압력을 올려줍니다. 저희가 세팅하기로 된 압력은 30바입니다. 메가파스칼은 3메가파스칼입니다. 1메가파스칼이 10바 정도니까 3메가파스칼은 30바 정도입니다. 게이지를 30바에 맞춰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실린더를 전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방향 유량제어 밸브가 앞쪽에만 설치되어 있는데 전진 쪽에 지금 다 개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앞쪽 게이지가 압력이 실질적으로 30바가 조금 못 되는 압력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방향 유량제어 밸브를 한 절반 정도 막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진 속도가 줄어들겠습니다. 확실히 굉장히 천천히 동작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제가 이거 누른 상태에서 얘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후진하겠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막고 최대한 막고 전진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배압이 형성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방향 유량제어 밸브를 천천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진 스위치를 누른 상태에서
누른 상태에서 천천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가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압 실린더의 미터 아웃 방식의 속도 제어를 해봤습니다. 유압 실린더 속도 제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합 회로 구성. 미터 아웃 제어는 액추에이터로부터 유출되는 관로에 유량 제어 밸브를 설치하여 유출 유량을 규제하여 속도를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같은 미터인 제어 방식은 유압 시스템에서 하중에 관계없이 피스톤의 일정한 압력으로 제어시킬 때 사용되는 것으로 변동 하중을 받는 밀링 작업이나 드릴링 작업은 물론 인중 하중을 받는 실린더에서도 일정한 피스톤 속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배합회로 시운전 해보겠습니다. 일단 파워를 온 하시고요. 유압률. 그다음에 릴리프 밸브를 제로로 떨어뜨리는 상태입니다. 여기 걸리는 압력은 관로에 걸리는 기본 압력입니다. 자, 릴리프 밸브를 이용하여 압력을 30바 정도에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3메가파스칼입니다. 파스칼 개념으로는. 그래서 30메가파스칼 30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실린더를 전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진합니다. 자, 일방향 유량 제어 밸브를 완전히 오픈하겠습니다. 완전히 열은 상태입니다. 압력은 30바고 전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도는 유량 제어 밸브를 완전히 오픈한 상태입니다. 자, 유량 제어 밸브를 일방향 유량 제어 밸브를 절반 정도 막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가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막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천천히 움직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 상태에서 유량 제어 밸브를 개봉해 보겠습니다. 확연하게 속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각 라인에 걸리는 압력 게이지를 통하여 압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진 쪽 압력입니다. 네. 기호 회로도는 선 문자 및 이들과 동일 목적을 나타내는 야거나 기기의 데이터, 즉 설정해야 할 압력이나 유량에 대한 주의사항, 포트의 명칭, 제어 요소 등은 옆에 기입, 표시합니다. 기호 회로도의 일반 규칙을 보면 기호는 접속 흐름의 통로 및 구성 부품의 기능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유로 상태는 중간에 과도기적 상태는 표시하지 않고 또 구조나 압력, 유량의 크기나 구성 부품의 설정치 등도 표시하지 않습니다. 기호는 포트의 위치, 스풀의 이동 방향, 작동 기구의 제어 요소 위치도 표시하지 않으며 선의 굵기로 기호의 의미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기호의 크기는 임의적이라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기호 윤곽의 외측에서 관로가 교차하는 경우에만 반원 기호를 사용하고 복잡한 윤곽 기호에서는 그 기호 속에서 그때의 제어 상태에 가장 가까운 기호로 흐름의 상황을 표시합니다. 회로도의 모든 기호는 회로 조작의 위치 변화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구성 부품이 정상 또는 중립 상태로 되어 있는 경우를 기입합니다. 그리고 화살표는 태의 속에 넣어 흐름의 방향을 표시하고 양단에 화살표가 붙어 있는 것은 그 흐름의 방향이 정역으로 되는 것을 표시하고 구성 요소를 둘러싼 태의 밖에서 유로가 기본 기호에 접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포트가 외부로 나와 있는 것을 표시하며 구성 요소가 둘러싸여 있는 곳에서는 구성 요소를 둘러싼 기호와 유로 기호의 교차점은 외부로 나와 있는 포트를 표시합니다. 유압 회로는 크게 구분하면 압력 제어 회로, 속도 제어 회로, 방향 제어 회로로 구성되지만 유압 모터와 실린더를 별도의 것으로 생각하면 유압 모터 회로도 고려하여 4가지가 됩니다.
압력 제어란 펌프에서 보내어온 작동유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거나 감압하거나 무부하로 하거나 증압하는 것입니다. 속도 제어란 액추에이터의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하는 것입니다. 방향 제어는 전진 또는 후진시키거나 임의의 위치에 정지시켜 로크하는 것입니다. 압력 설정 회로는 압력 릴리프 밸브에 의하여 회로 압력을 설정 압력으로 조정하는 회로로서 회로 압력이 설정 압력 이상이 되면 압력 회로가 작동하여 탱크로 유압유를 드레인시키는 회로입니다. 이 회로는 안전장치용으로서 과부하 방지에 반드시 필요한 회로이며 기름 탱크, 스트레이너, 전동기 등과 더불어 압력 회로로 전형적인 기본 회로입니다. 제어 시스템이 복잡하고 여러 개의 구동 요소가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요소를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밸브에 대해 서로 간의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 각 연결구는 ISO 5599 및 ISO 1219의 규정대로 표시합니다. 만약 다른 코드가 규정되지 않으면 부품에 대한 식별 코드가 사용됩니다. 사실 현장 근로자가 유압기기에 대하여 적용하려면 유압기기 구성 요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문제가 발생되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유압 밸브에 대한 정확한 기능과 종류를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로 인해서 고장 진단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과적으로 유압 밸브 요소 이해 능력과 유압 회로도 독해 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